그러면 국선생전 만복사 접하기 요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지금 25분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12분, 37분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시작! 15분 할게요. 15분.
풀면 채점도 해보세요. 일 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요걸로 지금 그 가 지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은 춘향전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춘향전은 아마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가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만복사 접촉이 그것부터 좀 볼게요. 요 지문을 통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이제 소설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리고 소설의 경향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 먼저 고려 말에 가전체가 나타나요. 고려 말의 가전체. 그럼 이 가전체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전하고 관련되는 건데, 지금 네 번째 줄입니다. 1문단 네 번째 줄 보시면 제가 전에다가 네모를 쳤죠. 이 앞에 설명을 좀 볼게요. 기억할 만한 개인의 사건들인데 그 윗줄 보면 그 윗줄 끝이야. 정사에서 논하지는 않았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여기에서 기억할 만한 이때의 개인은 실제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라고 하면 한 인물의 일대기를 말하는 거라고. 한 인물의. 그때 인물은 실존 인물이 되는 거지. 됐어? 계속해서 봅니다. 그런데 왜 고려말 때의 이 국선생전과 같은 것을 가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때 말하는 가짜가 거짓 가짜야.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줄이네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입니다.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야. 실존의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 더군다나 이때 말하는 가상의 인물은 거기다가 써주세요. 사물을 의인화한 대상이야. 거기다가 씁니다. 가상의 인물인데 홍길동전처럼 사람을 가상한 것이 아니라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다음 줄 가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다가 이제 2문단입니다. 2문단. 지금 소설의 어떤 경향을 보는 거야. 소설의 이제 흐름을 보는데, 이제 2문단이에요. 조선 초기에 금오신화가 나옵니다. 이게 한문소설이에요. 조선 초기에 김시습의 한문소설 금오신화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2문단 네 번째 줄입니다. 2문단 네 번째 줄을 보면, 제가 밑줄 친 건데요. 인간의 실생활을 다룬 조선 후기와 다르게 중간 단계적 성격을 지니는데, 왜 중간 단계냐? 그 다음 줄. 실제 인간이 등장해. 그러니까 인간이 등장해. 왜냐면 가전체에서는 인간이 아니었잖아. 사물을 의인화했으니까. 인간이 등장하지만 비현실적 상상. 이때 말하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전기적 요소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완복사 접촉에서는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인 거잖아. 이것처럼 비현실적, 전기적인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지금 중간 단계적 성격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비현실적 상상, 비현실적 세계를 보여주느냐? 지금 읽은 부분이야. 그 줄 끝에 예를 들면 나오죠? 예를 들면에서 네 줄 내려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의 부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썼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뒤쪽의 문제 5번 문제와 관련됩니다. 5번 문제에서 거기 김시습의 일생을 볼게요. 5번 문제에서 김시습의 일생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이야. 네 번째 줄에 보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왜냐면 수양대군은 삼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적통은 단종이 계승해야 돼. 이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성리학의 이념이 실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삼촌이 그 성리학의 이념을 깨뜨렸네.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생각할 때, 야, 이거는 내가 공부했던 거랑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5번의 답이 이제 5번이 되는 거. 됐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의 핵심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나글을 보는데, 다시 지금 나글을 지금 이 칠판에 제가 설명한 거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핵심은 지금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니라 지금 사물을 의인화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인식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1문단 볼게요. 가에서 1문단. 가에서 1문단에서 지금 가전체 문학에다가 내가 네모 쳐놨잖아. 거기에서 두 줄 내려오면 주제의식이 뚜렷하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사물을 의인화해서 어떤 주제의식을 보였느냐야. 됐어? 그럴 때 요 가전체의 주제의식은 어디에서 구현되느냐? 우리 본문 봅니다. B구간을 볼게요. 44쪽에 B구간이에요. 거기 사실은 말했다에다가 물결 표시해 주시고 별표해 주세요. 가전체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요 가전체의 주제의식은 이 부분 사실은 말했다에서 실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말하는 사실은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됐어? 그러면 우리 나부터 보는데 나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서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럴 때 여기에서 인물, 의인화된 대상이 어떤 캐릭터인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44쪽입니다. 44쪽에서 두 번째 문단이야. 44쪽의 두 번째 문단. 그 부분. 성은 어렸을 때부터 도량이 넓고 침착. 이거 인물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지. 이걸 통해서 얘 긍정적인 거네? 그랬더니 아버지의 친지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대. 주변 사람들이 주인공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 거야. 이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도량이 넓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줄 내려옵니다. 성이 자라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도 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야? 긍정적 반응이지. 내가 밑줄 친 부분이야. 헤어질 때는 섭섭해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긍정적 반응이야. 그래서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국성은 임금의 부름을 받아 출세하니 그래 잘 나가네. 그런데 지금 안 좋은 면도 있어. 국정을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아들은 자살하고 성은 이렇게 됐어. 하지만 다시 국가에 큰 난리가 일어나자 큰 공을 세웠지만 벼슬을 사용하고 제 본분을 지킨대. 그럼 성이라는 캐릭터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 됐어? 그 다음에 사실은 말한다 부분이야. 그럴 때 국씨는 원래 대대로 농사짓는 집안이었는데 찾았습니까? 거기에서 두 줄 내려옵니다. 그럼 그러나 그 앞까지는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일이다. 거기다 밑줄. 그러니까 사신이 국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야? 긍정의 반응이지.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제 어때야 돼? 부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또 뭐 나와? 하지만 나오니까 다시 어떻게 해? 긍정이지. 그래서 마지막 줄입니다.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사신은 이 국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 거야? 긍정의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문제 1번이 되는 이유가 지금 가에서는 긍정적이었어. 하지만 보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 보시면 가히 제 할아버지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찾았어?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이야. 그런데 이제 봐봐. 할아버지의 기풍이 있다 하겠대. 그러면은 이 얘기는 그 국시 자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할아버지의 긍정적 영향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순이 하찮은 들병의 지혜로.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긍정적인 모습을 띠는 이유는 누구 덕분이야? 할아버지 덕분이야. 그런데 순 자체는 하찮은 들병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3번에 1, 2번. 국성은 어린 시절에 성품이 훌륭하여 많은 사람들. 봐봐. 지금 국성에 대한 캐릭터와 국성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반응이지.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볼게요.
사신은 국성의 순리를 알고 이해, 긍정적 평가, 이거는 국성에 대한 사신의 반응이지.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어이 뭐가 중요한 거야? 반응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반응을 파악하면서 글을 봐야 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다 지문을 보는데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예요. 다 해서 양생은 만복사 불당에서 부처에게 저포놀이를 하여 자신이 이기면 배피를 달라고 말하고, 아 얘는 짝이 없네. 저포놀이를 하여 이긴다. 그러면 이제 줘야죠. 얼마 후 양생은 부처님에게 좋은 배피를 점지해달라고 기도하는 여인을 만난다. 아 그러니 이 여인이 뭐일 가능성이 높겠어? 부처님이 보내준 여인일 가능성이 높겠네. 두 사람이 인연을 맺고 즐겁게 지내던 중 여인은 양생에게 절로 가는 길목에서 은 그릇을 들고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한다.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던 양생은 여인의 부모를 만나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주세요. 여인이 이미 죽은 사람임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는 본문 자체가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고 해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얘는 다음에 이어질 내용, 본문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에서 읽은 내용이 활성화가 돼야죠. 계속 봅니다. 하지만 양생은 약속대로 여인을 기다려 거기다 밑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생은 여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야? 긍정의 반응이지.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을 만난 상황이 이어지는데 어디를 보느냐? 44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그제야 여인의 부모가 놀라 탄식하면서 양생에게 권하여 휘장 옆에서 같이 잠자게 했다. 그제야에다가 동그라미 쳐. 그럼 그 전에는 양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 가능성이 높았겠어? 부정의 반응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지금 이런 거에 여러분들을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무작정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45쪽입니다. 이제 여인이 말하는 거야. 근데 여인이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져?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이네? 기네? 그러니까 길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1문단에서 지금 여자가 말하는 거 1문단이야. 여자가 말하는 거 1문단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다북숙 우거진 속에 묻혀서 거기다 밑을 칩니다. 이게 고전에 이제 고전 문학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종종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죽었다는 걸 뜻해요. 죽음을 말합니다. 다북숙 우거진 속, 이게 이제 쑥대밭 이렇게 되는 거야. 쑥밭. 그래서 쑥대밭이 됐다. 황폐해진 걸 말하는 거잖아. 거기에 묻혔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고 거기에 반응이 여러분들이 있어야지.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거겠어? 누구를 사랑하는 거겠어? 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이야. 마지막 줄이네.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또 반응해야지. 저승길을 떠나야 하게 되었습니다. 얘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저승에 가야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귀신의 모습으로 이승에 있으니까 얘 이제 신분은 얘 뭐야? 신분? 얘 지금 현재 상태는 귀신이니 당연히 저승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시가 나오는데 이거 누가 읊은 거야? 누가 읊은 거야? 여자가 읊은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당연히 이별에 따른 여인의 심정이 잘 나타나겠죠. 왜? 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에서 두 줄 내려옵니다. 끝에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 주세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아, 그러면 앞 페이지야.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표시한 거. 그제야. 아, 그러면 그제 긍정적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문장 우리가 45쪽에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뭐 했다는 거야? 긍정적 반응이었긴 했지만 의심했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여인이 저승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야 이제 긍정적 반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2번을 보시면 2번에 2번 꼭 기억하세요. 우리 고전소설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는 현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중국에서의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중국에서.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재회에 대한 확신. 아니지. 지금 영영 이별에 이제 만나지 못한대.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 그거 좀 설명을 하고 지금 이제 춘향전하고 요거는 여러분들 과제로 다음 시간에 좀 해오는데 유인물 보세요. 지금 유인물 뒤집으면 이제 열려춘향 수절가랑 장기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만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판소리개 소설을 보는데 두 번째 줄에 판소리개 소설은 근원서라 판소리 소설, 판소리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 요 과정을 꼭 거친다는 거고, 그럴 때 이문단입니다. 이문단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이제 이문단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돼. 지금 이 글은 판소리개 소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문단의 첫 번째 줄 끝이야. 대부분의 국문소설에서는 영웅, 제자가인,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능력으로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문단 세 번째 줄. 선과 질서를 회복하고 부귀를 누리는 것으로 종결되는 게 지금 대부분의 국문소설이야. 됐어? 다시 이문단 첫 번째 줄입니다. 앞부분이야. 그런데 지금 판소리개 소설은 여타의 국문소설과는 다르대. 그런데 지금 이문단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가 바로 지금 대부분의 국문소설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후부터가 바로 뭐인 거야? 판소리개 소설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래서 그러나 다음 줄, 실제 삶 속에 존재할 것 같은 인물들로만 구성이 돼서 지금 어떤 욕망도 드러내고 조선 후기의 그런 사회적 문제들도 드러내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국문소설은 문어체로 써있는데 판소리개 소설은 구어체로 된 것도 특징이래. 그래서 이문단 마지막 줄입니다. 근대문학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이 춘향전은 1문단이야. 1문단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판소리 성립 시기가 다르지만 가장 먼저 성립됐다고 여겨지는 춘향가가 17세기 후반에 등장했다면 판소리 소설은 18세기에나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춘향가이기 때문에 이 춘향전에는 여타 국문소설의 특성과 판소리개 소설의 특성이 같이 나타나겠지. 여기 봐봐. 지금 국문소설이랑 그러니까 판소리개 소설 이전의 국문소설이랑 판소리개 소설을 구분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17세기부터 쭉 이어진대. 시간 흐름이 쭉 이렇게 이어져. 야, 여기까지가 이제 판소리개 소설이고 여기까지가 다른 국문소설인 거니까 완전히 구분이 될 거야.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 그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기에서의 춘향가에는 그런 속성이 여기에 있는 것도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문단은 장기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를 볼 때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뭐 중심으로 이미 다 설명해 줬잖아. 작품의 의미를. 특성도 설명해 줬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구간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인물의 반응을 중심으로 빠르게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여기 두 번째 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이제 소설 마지막 이렇게 나머지 다른 소설들 이렇게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